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벌써 한 달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죠? 지난 1월 3일 날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의해서 체포돼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 한 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제 마두로 대통령 그리고 이제 부인만 정말 인형 뽑기 하듯이 미국으로 딱 체포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상했던 대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지금 이제 임시 대통령 지위를 이어받아가지고 베네수엘라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뀐 것은 일단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마두로 대통령이 사라졌다. 이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화면에 보는 대로 로드리게스 그리고 그 휘하에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내무부 장관이라든지 다 그대로예요. 정권의 핵심 그대로고 겉으로 보이는 카라카스 이제 시내라든지 이런 치안도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규모 혼란 이런 것은 별로 없이 겉으로는 이제 고요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즉 베네수엘라의 어떤 상황은 한 달 동안에 이제 상당히 안정세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로드리게스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베네수엘라가 점점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2월 2일 날 이 로드리게스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특사인 이제 로라 도구 요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미국 특사죠. 요 분이랑 이제 간담회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양쪽이 이제 접촉을 이제 하면서 양자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보낸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두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일단 에너지, 무역 그리고 정치, 뭐 경제 문제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폭넓게 논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미국이 이제 로드리게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구 사항들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로드리게스 대통령도 우리 뭐 검토 중, 준비 중 잘해 봅시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이 자리에 단순히 로드리게스 대통령뿐만 나온 게 아니고 오빠인 국회의장도 같이 면담에 참석을 함으로써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가 이제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전체적인 모습들을 종합을 해보면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야기했던 베네수엘라 3단계 안정화라는 이야기가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크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안정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경제 회복, 즉 엉망진창이 됐던 베네수엘라 경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안쪽에 여러 가지 갈등을 빚던 세력들끼리 서로 화해하는 이제 그러한 단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전환이 되는 3단계 이제 전환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첫 발을 나름대로 잘 내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도 이제 특사를 미국으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전 외교부 장관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특사로 파견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미국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제 거물급 인사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이제 한 상태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의도했던 대로 베네수엘라가 조심스럽게 따라가면서 줄타기를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만 나머지 그 위에 집권 세력은 그대로 있다라고 했지만 그 집권 세력들이 과거에 했던 대로 그대로 가면은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든 변화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로드리게스 대통령과 이제 집권 세력은 조심스럽게 지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잡혀갔던 사람들,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철권 통치 그리고 이제 강력한 탄압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뭐 정치범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양심수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체포돼서 아직까지도 수용돼 있는 이제 이러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 베네수엘라의 야당 그리고 이제 국제인권단체 등등은 이제 수감자에 대한 이제 대대적인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로드리게스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1999년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많은 갈등을 빚었고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수감돼 있는 그리고 체포됐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사면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이제 공식적으로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급격하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법률과 더불어서 당장 이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조치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카라카스 시내에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상당히 기묘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엘헬리코이테라고 하는 교도소인데 지금 교도소인데 사실 이 건물도 참
팔자가 기구하죠. 어쨌든 이 엘 헬리코이테 이 교도소를 폐쇄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던 사람들도 풀려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헬리코이테 교도소는 사실 원래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교도소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입니다. 좀 더 가까이서 촬영을 하면은 이런 식의 모습이 될 텐데 원래는 쇼핑몰이었어요. 쇼핑몰.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50년대 이때 이제 베네수엘라가 한창 석유 때문에 경기가 좋고 발전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이 지형을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올라오면서 하는 그러한 쇼핑몰로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던 이제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쭉 경사로로 타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3.2km 정도의 전체 연장이 되고 사람들은 차를 타고 쭉 올라오면서 쇼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게 앞에다가 차를 직접 딱 대놓고 쇼핑한다라고 하는 1950년대 그러한 컨셉이 그대로 남은 거죠. 그래서 당시의 플랜으로 보면 300개가 넘는 부티크 샵들이 자리 잡을 이제 그런 계획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완공이 안 되고 방치되다 보니까 이제 노숙자 쉼터처럼 됐다가 그 다음에는 감옥으로도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고문 반대자 탄압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로서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폐쇄하는 조치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우리는 바뀌고 과거 차베스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과 이어진 그런 것과는 달라지고 있어라는 것을 점점 이제 하나씩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치적 제스처와 더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면법,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이제 대외 개방하는 그 전에는 당연히 국가가 독점하는 식으로 이제 차베스 대통령 시절부터 바뀌었는데 이제 다시 해외 개방을 함으로써 여러 민간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법안들도 지금 베네수엘라 의회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미국도 이에 호응해서 미국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재 법안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아주 힘든 허가 절차를 특별하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가 상당 부분 이제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민간 기업들 1,000억 달러 투자와 관련돼 있는 기반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아메리카 항공 같은 경우에도 6년 만에 다시 카라카스 취항을 준비하는 등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가 조심스럽게 이제 정상화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한 달 만에 어쨌든 많은 것들이 바뀌지만 누구도 이것을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혼란을 유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시그널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녹화하는 오늘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이제 2월 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300명 이상의 정치범이 이제 석방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700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수감이 돼 있는데 이 700명도 조만간 이제 풀려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억압에 눌려서 그리고 아니면 이제 해외로 망명해 있던 여러 야당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제 공개적인 논의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베네수엘라 언론은 여전히 이제 친정부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몇 채널들이 조심스럽게 이 야당 인사들에 대한 어떤 발언 그리고 활동 이런 것들을 보도를 이제 해봤는데 당장 이제 검열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방송을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기존의 마두로 세력들이 강력하게 국가를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VPN 없으면 여전히 X를 비롯한 SNS에 접속이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요. 외국 언론인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취재하려고 하는 외국 언론인들이 나 언론인이요라고 하면 대부분 카라카스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거나 다른 위장을 해가지고 입국을 한다 하더라도 감시망에 걸려서 추방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미국과 현재 로드리게스 대통령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조심스러운 변화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제 당연히 석유겠죠. 막대한 양의 석유, 3천억 배럴이 넘는 막대한 매장량이 베네수엘라 매장이 돼 있는데 이 석유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최초의 석유가 미국으로 이제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야 이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쓰는 돈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 짤들을 이제 만들어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이나 베네수엘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모두 의외로 베네수엘라 석유와 관련돼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 그러니까 생산은 했지만 팔 데가 없어가지고 쌓여있던 원유 중에서 한 5억 달러 정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5억 달러 정도는 비톨 그리고 테라피쿠라라고 하는 원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세계적인 메이저 기업 두 곳한테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5억 달러를 지불을 하고 원유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5억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 호주머니로 인마이 포켓으로 들어갔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5억 달러는 일단은 미국이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카타르에 있는 계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석유 대금을 판 5억 달러는 미국이 아닌 지금 현재 카타르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3억 달러는 어디로 왔냐? 베네수엘라로 왔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4개 은행으로 이체가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3억 달러는 뭐 하냐? 미국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식료품 그리고 의약품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데 쓰이도록 일단은 용처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2억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계속 카타르에 있을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복잡한 왜 카타르에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 미국이 그냥 은행에다 집어넣고 미국이 알아서 쓰고 뭐 필요하면 베네수엘라에 주고 이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미국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하나 발동을 했어요. 14373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로 표시된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그렇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한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 보호라는 이름의 상당히 좀 어려운 이름의 행정명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서명을 해서 지금 발동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 이런 행정명령을 왜 했느냐라고 하면 압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1,50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GDP, 현재 이제 베네수엘라 GDP가 쪼그라들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GDP가 한 7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GDP의 2배 정도 되는 국가 부채를 지금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가 부채는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에 줬다가 지금 돌려받지 못하는 이러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과거에 발행했던 국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제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받지 못했던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과거 차베스 시절에 이제 국유화 때문에 뺏기고 갔던 자기의 자산을 몰수당했던 뭐 다국적 기업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자기의 채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봤을 때 국가 부채 1,500억 달러 플러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부채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이러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뭐 민간 기업이라든지 국채 보유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중재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베네수엘라 돈들 또는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압류돼서 이제 이러한 채권자들 손에 넘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판 돈 이것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어느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당연히 내 돈 내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압류를 이제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로 벌어들인 소득이 그렇게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행정명령 14373입니다. 압류를 걸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에요. 그래서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미국이 체계적으로 베네수엘라 원유에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베네수엘라를 재건하고 그다음에 미국도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그림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미국이 이제 과거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베네수엘라는 지금 1,500억 달러 이상의 이제 국가 부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과거에 미국이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죠. 언제였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당시에 이제 후세인 대통령 시절에 제재를 받으면서 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던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침공한 직후에는 국가 부채가 GDP의 344%를 넘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부채가 쌓여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이제 지금의 베네수엘라처럼 1,300억 달러 이상의 여러 가지 대내외 부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에 석유가 많으니까 그 석유를 가지고 재건을 한다라고 쉽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미국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소송 그리고 중재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미국은 어떤 식으로 했냐. 석유 관련 자산 그리고 수익을 이제 뉴욕 연방준비제도,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이라크 개발 기금, 그러니까 DFI라고 하는 별도의 창구를 만들고 여기에 넣고 여기는 손대지 마라고 하는 별도의 조치, 법률을 통해 가지고 압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라크에서는 계속 석유가 나죠. 그러면은 그 이라크에서 난 석유로 벌어들인 돈은 누가 이상하게 인마이 포켓하는 게 아니고 다 사람들이 보이는 저 뉴욕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정부는 자, 우리 돈 쌓이고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협상하자라고 채권자들하고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된 거죠. 어차피 채권자들도 이미 10년, 15년 된 거 이자 받을 생각 전혀 없고요. 원금 이미 다 매각하거나 상계되거나 했던 상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금의 뭐 10%, 15%, 30% 이런 식으로 채권자들하고 협상을 해 나가면서 타결을 받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0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협상이 시작이 돼서 2010년쯤 되면은 아주 낮아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라크의 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 보면은 GDP 대비로 따지면은 30%도 안 되는 아주 건전한 재정을 이제 유지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경험을 그대로 베네수엘라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날파리처럼 덤벼드는 채권자들의 압류로부터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익을 안정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이제 발동을 했는데 이라크와 차이점은 뭐냐? 일단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법률로서 의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법률로 제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네수엘라와 관련되어 있는 일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협조를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느냐라는 퀘스천이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쓸 거야. 라고 생각을 더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명령의 내용들을 과거 이라크와 비교를 해보면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다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해서 베네수엘라에서 벌어들인 돈이 이제 미국 계좌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 이것을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쓰되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쓰고 싶은데 추가적으로 더 쓸 여지도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계좌가 카타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도 아니고. 아까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다가 계좌를 열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카타르에 가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지금 압류를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행정명령이 만능 방패는 아니죠. 만능 실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깰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뭐냐.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법률 중에서 테러 위험 보험법이라는 TRIA라는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자관 테러 집단에 의해서 피해를 받거나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테러 단체의 자산이라든지 수익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주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동안에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 테러 집단, 테러리스트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이제 고문 그리고 뭐 추방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많이 했죠.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테러 단체로부터 지금 여러 가지 피해를 봤으니까 테러 집단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내가 압류를 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명령보다 이 법률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걸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구멍이 숭숭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법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 법원의 관할권에서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미국의 통제 하에는 있으나 미국 법원의 관할에서는 벗어난 그러한 지역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것이 카타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지구본 연구소에서 카타르와 관련돼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카타르는 모든 나라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죠. 그래서 미국 군 기지 옆에 이제 탈레반 대표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테러 단체들도 같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이제 카타르입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 급격히 이제 철수를 했죠. 그리고 탈레반이 장악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탈레반이 이제 장악을 한 상태에서 미국은 이전에 아프간 정부가 뉴욕에 보관하고 있던 자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산들을 민간 신탁 플러스 이제 BIS, 그러니까 스위스에 있는 이런 곳으로 이제 옮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의 경험이 있는 거죠. 아, 뉴욕에 있으면 이게 이상하게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안전하게 보관되고 미국도 익숙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계좌를 쫓아가면 어디냐? 카타르다라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원유를 수출했습니다만 그 수출 대금을 달러로 가져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화로 이거를 쌓아놓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유지를 했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나마도 막힌 상황이 됐었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란에 억류돼 있는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우리나라에 보관돼 있던 석유 판매 대금이 카타르로 넘어가서 카타르에서 좌우간 미국과 이란이 협의해서 지출을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바뀌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전력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신뢰할 수 있는 국가였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솔루션들을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서도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가 카타르. 그리고 카타르는 어떻게 보면 국제금융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또 분리가 돼 있는 또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카타르의 계좌로 갖다 놓고 상황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뭐 이러한 페이스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원체 베네수엘라 갖고 있는 원유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생산이 되고 이것이 이제 미국 통제 하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 그리고 베네수엘라 재건에 의해서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까지 이런 시스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관 현재 상태는 이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내부적으로는 안정을 찾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한 달 사이에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나라는 바로 쿠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쿠바 하바나에 이제 입항하는 화물선 유조선이죠. 모습이 보이는데 마지막 석유류 제품이 유입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원유 수출은 미국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가 돼 있으니까 쿠바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가 이 쿠바에 대해서 공급을 해줬는데 지금 미국이 쿠바에 대해서 그렇게 공급하면 너희 관세 100%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 USMCA 북미 자유무역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쿠바를 지원해 줄 수가 이제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정돼 있던 쿠바로 가야 됐던 석유류 수출을 다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쿠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현재까지 수입된 전체 양이 8만 5천 배럴밖에 안 돼요. 한 달 좀 넘었는데. 원래 쿠바가 하루에 필요한 것이 3만 7천 배럴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수입한 양은 이틀치. 그래서 전문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쿠바가 지금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석유류 제품은 한 46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수입한 게 8만 5천 배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최대 한 20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월 초 기준으로 20일, 그러니까 2월 20일, 늦어도 2월 25일쯤 되면 쿠바에는 이제 원유, 석유류 다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죠. 당연히 이제 그런 와중에 제일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발전용 연료입니다. 지금 발전용 이제 연료가 마지막으로 쿠바에 도착했던 것은 지난 11월 달이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발전을 위한 연료는 이미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쿠바로 향하던 원유가 지금 2026년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한 봉쇄 상황에 나 있고 쿠바로서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도와줬죠. 그래서 러시아 또는 저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이런 나라들이 조금씩 도와줬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원유를 공급해 준 것은 작년 10월 달이 마지막이었고요. 알제리 같은 경우는 작년 2월 달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쿠바를 말려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네수엘라라는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이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쿠바로서는 지금 이제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러시아는 겉으로 쿠바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재정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원칙을 밝혔습니다만 글쎄요, 과연 행동에 나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월 3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 한 달이 지났고 베네수엘라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지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있는데 위기는 베네수엘라가 아니고 쿠바에서 점점 거세지고 아마 2월 말 3월이 되면 쿠바에서 어떤 큰일이 벌어져도 이상치 않을 그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에 베네수엘라 그리고 국제 질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우려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그리고 독재자 타도에는 관심이 없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친미와 관련돼 있는 미국과 잘 지내는 그리고 미국의 뜻을 잘 따르는 그러한 쪽으로만 바뀐다 그러면 누가 통치하든 노 프라브룸을 외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난 한 달 동안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은 빨리 흘러서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지 벌써 한 달이고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뭐 쿠바든 아니면 카리브의 다른 지역의 이야기든 정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